그런 말 많이 하잖아. 통장에 월급이 스친다라고.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에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지. 구매대행이란 무엇일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구매대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느 정도 알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매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디에 상품을 등록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구매대행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구매대행이 뭐냐? 말 그대로 대신 구매를 시도하는 거죠. 맞아. 그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말 그대로 구매대행은 누군가가 원하는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게 구매대행이겠지. 구매대행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구매대행 말고도 국내에서 구매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던 이케아 구매대행.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광명에만 있었고 배송을 해주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케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안 사람들이 많이 이케아를 사고 싶었는데 이케아가 배송을 안 해주니까 물건을 사려면은 광명까지 가야 되는 수고로움이 필요해서 온라인에서 그거를 대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형태야. 모든 구매 대행은 실제로 물건이 필요한 사람의 수요와 필요한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거나 언어나 카드적인 문제로 구매를 못하는 한계를 대신해 주는 게 구매 대행이야. 해외 구매 대행을 제일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매 대행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쇼핑몰이 있고 각각의 나라에서 파는 제품들이 다 달라. 미국에서만 파는 과자, 일본에서만 파는 디저트, 중국에서만 파는 의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마켓에 있고 누구나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배송비가 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를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저렴하게 배송비를 다운시켜서 그 배송비 마진과 수수료를 남기는 사업이 구매 대행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구매 대행을 나중에 진행을 하다가 많이 만나는 말이 서비스 대금, 서비스업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배송을 해주고 받는 서비스 금액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매 대행 자체는 어디까지나 이제 판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상품대와 서비스 대금이 나눠서 받아야 돼.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특성상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고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못하는 부분이 좀 있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통장에 월급이 스친다라고. 그런 거랑 똑같이 구매 대행 역시도 상품 때는 내 통장에 잠시 스쳤다가 나가는 돈이야. 그리고 구매 대행은 지금 얘기했듯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먼저 구매하면 안 돼.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이 진짜로 물건을 받으시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 이후에 내가 상품을 구매해야지 서비스업이잖아. 내가 살 사람의 수요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사놓는 건 구매 대행의 룰에 벗어나는 행위야. 그래서 이후에 세금 신고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지 구매 대행의 요건이 갖춰지게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상품이 자신 수준이 없는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치. 원래대로 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사업의 방식은 내가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의 사진을 찍고 그 물건의 사진을 찍은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켓에 올려서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판매하는 형식이 온라인 셀링이었잖아. 그런데 물건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사진을 가져오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원래 팔고 있는 사이트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구매 대행이 완벽하지 못한 사업 혹은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그렇지만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일단 구매 대행업을 시작을 하려면 사업자를 먼저 내야겠지.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사업자를 만드는데 막 한 달이 걸려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자는 사실 홈택스 가면 클릭 몇 번만 하면 만들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블로그 옆에 띄워놓고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1시간 안에 분명히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통신 판매업이지. 온라인 셀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통신
통신 판매업이야. 통신 판매업은 어떻게 받느냐? 아까 전에 받아놓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오픈마켓 중에 한 곳에 가입이 가능하거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을 한 다음에 에스크로 확인증을 받아야 돼. 그 에스크로 확인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하면 통신 판매업 허가증을 받게 되는 거지.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을 받았다면 내가 팔 수 있는 몰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 흔히 오프라인으로 비교를 하자면 백화점 형식으로 된 마켓이 있고 개인 샵으로 된 마켓이 있어. 백화점 같은 온라인 형태의 몰을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고, 이 오픈마켓에는 우리가 잘 아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이 있지. 그리고 개인 샵, 단독으로 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독립몰 혹은 자사몰이라고 불러. 최근에 유행으로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보다는 오픈마켓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작이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해. 거기까지 갖춰지면 내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났어. 이미지는 어디서 받아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 이미지는 내가 소싱을 해올 마켓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지. 나는 미국의 아마존에 있는 상품을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상품의 썸네일, 상품 페이지 등에서 가져온 사진을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거야. 이 등록하는 방법에도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 뭔지 알아?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수동 등록 방법이야. 말 그대로 어떠한 도구도 쓰지 않고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글과 이미지를 모두 다 내가 한 땀 한 땀 가져와서 내가 개설해 놓은 오픈마켓에 올리는 방식이지.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부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발생을 해. 두 번째 방법은 반자동 방법이야. 최근에 중국 구매 대행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보면서 올리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게 됐어. 내가 원하는 제품의 URL을 따와서 그 URL에 있는 정보를 프로그램이 가지고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대량 등록 방식이야.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제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켓에 올리는 방식이지. 자, 이렇게 하면 상품 등록이 끝나. 상품 등록이 끝났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러 오겠지. 내가 올려놓은 상품 페이지가 마음에 들었다면 제품을 구매하고 가져갈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CS가 발생을 하게 돼. 상품 페이지에 들어온 커스터머가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컨디션이나 제품 문의를 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이 CS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CS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구매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현지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실제로 구매하신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작업을 해. 꽤 많은 사이트들이 해외에서 국내까지 직배송, 바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내에서만 배송을 해주는 곳이 많아. 그런 곳들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일본 혹은 미국에 있는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곳을 배대지라고 불러. 그래서 그 배대지에서 물건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실제로 구매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게 배대지야. 그렇게 물건을 고객한테 보냈으면 구매 대행은 끝나. 그러면 고객이 물건을 받은 걸 확인하고 이후에 오픈마켓에서 정산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미국 아마존의 물건이 2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3만 원 혹은 3만 5천 원의 가격에 올려놓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고객이 구매하는 돈에서 내가 사용하는 비용이 빠지면 그만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오픈마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줘야 돼. 오픈마켓마다 수수료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6에서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 돈을 제외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구조가 되지. 혹자들은 구매 대행은 자본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제품을 살 일이 없고, 실제 받는 고객이 구매한 시점에서 나 역시도 해외 사이트에 구매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돈이 없지. 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구매할 때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통상 카드가 결제되는 시점은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물건이 배송이 되고 배송이 된 물건에서 정산이 된다면 내가 원래 구매했었던 상품대 더하기 이익금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극을 메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건 구매대행의 정말 기초, 구매대행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만으로 대부분의 의문점이 해결됐을 거라고 믿어.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만으로도 의문점, 어떻게 구매대행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답글을 남겨줄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에 달아주고 구매대행 관련해 가지고 기초적인 내용이 계속 듣고 싶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많이 구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셀링 관련해서 많은 팁과 노하우를 공유할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고. 자, 그러면 안녕.